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 한동훈 대표하고 윤 대통령 만찬했죠. 예, 아니 만찬은 아니고 오찬을 잡지 않은 가운데 1시간 반 동안 했죠. 배석자는 정진석 비서실장. 그때 뭔 얘기 했겠냐고. 예. 그러니까 지금 계속 대통령실에서는 사실상 세과실 하고 있단 말이에요. 처음에 전당대회 끝나고 바로 대표 선출되고 나서 회동이 있었고, 네. 그다음에 또 그 2인 회동이 있었고, 이러고 나가지고 이제 정점식 의원이 그때 계속 버티고 있을 때 아닙니까? 그런데 솔직히 이게 대표로 인정 못하겠다는 어떤 느낌까지 나는 받았단 말이에요. 네. 명색이 62%를 받았는데 네. 그러니까 초장에 확실히 잡아놓겠다는 뭔가 한 이런 대표를. 게 있는데 네. 내가 조금 이제 그 뭐 이렇게 시중에 다니다가 가끔 택시를 타요. 네. 그러는데 카톡 호출을 안 받는 택시가 의외로 많습니다. 이유는 통제당하는 느낌이 너무 싫은 거야. 아, 사람들이. 거기에 그 별점 그거에 따라 가지고 차등 배정을 하고 네. 좋은 손님은 별점이 높아야 가고 네. 그다음에 교육도 받아야 돼. 그거 가끔 가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거에 대한 그 불편함, 심지어 적개심을 가진 운전사가 많아요. 그래가지고 저런 놈들 통제를 내가 왜 받느냐 해서 일부러 호출기를 없애요. 그랬는데 통제받는 느낌이 싫은 거거든요. 그런데 나는 내가 뭐 카톡의 노동자도 아니고 고용원도 아닌데 그런데 이게 보면은 한동훈 위원장이 지금 이게 대표로서 이게 지금 밤에 잠이 안 올 만한 게 뭐냐 하면은 계속 통제를 하려고 그런단 말이야. 아, 대통령실과. 네. 계속 통제를 주변에서. 하려고 그러면 어느 날 수신기를 떼버린다고 이제. 아, 카톡 수신기 떼버린 상태예요 지금? 언젠가 이거 떼버린다고. 네. 우두개 사냐고 이래가지고. 네.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이게 올해 6개월이야 뭐 별일 없다 그러지만은 사실은 떼버리면은 그때부터 용산의 캐비넷은 또 열린다고. 아. 그러니까 한동훈 이게 위원장을 무슨 향한 캐비넷. 큰 어떤 정변이 일어날 만한 큰 이슈가 아니고 네. 사실은 이런 게 쌓이는 게 중요한 거란 말이에요. 이게 쌓이는 게. 그러면서 대표를 마치 통제하는 게 지금 윤 대통령이 원래는 이번에 지원한 원희룡 후보가 20%를 못 얻었어요.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거는 보통 지금 참사가 아니에요. 네. 그래서 한동훈 후보 대 원희룡 후보 이렇게 해가지고 다시 이거를 표 계산해 보면은 8대 2로 진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어느 정도냐 하면은 버린 카드입니다. 당원들한테는 윤 대통령으로 다음 선거는 안 된다. 그래서 한동훈을 대리인으로 내세운 게 이번 전당대회라고. 아니 그랬는데 이렇게 해가지고 그걸 뻔히 아는 한동훈 대표고 이제 뭘 좀 하려고 그러는데 통제가 들어온다는 건 심각한 사태지. 이 긴장감은 우리야 밖에서 보니까 한동훈 뭐 저러다 말겠지 어쩌고 저쩌고 하지만 내부에서는 이 긴장감이 얼마나 심하겠냐 이게. 네. 예. 그 지명직 최고위원회 원내 김종혁. 됐네요. 예, 됐어요. 지금 뭐 속보 들어와 있고요. 사실상 전체 9명의 최고위원 가운데 5대 4를 만들었습니다. 5명을 친한계로 만들어서 그 내주 초에 의원총회에서 추인 작업에 들어간다고 하는데 추인 되겠습니까? 되겠죠? 추인이 안 되거나 하진 않겠죠? 그럴 리가 있겠습니까? 그러게. 그래서 사실은 될까요? TK 출신 의원을 넣은 정책위 의장에다가 넣은 게 아닌가 싶어요. 왜냐하면 이게 그 국힘 당원 당규상 예. 당 대표가 원내 대표와 상의하여 하고 의원총회 추인을 받아야 되는데 네네. 지금 TK가 압도적으로 의원들이 많으니까 넓게 보면 영남 쪽 의원들이 거의 다잖아요. 국힘 네, 의원들이. 네, 그러니까 TK 출신의 영남 의원을 정책위 의장으로 세우면 예. 쉽게 추인이 되지 않을까. 그게 같은 영남 의원끼리 김상훈 의원에 대해서 뭐 결정적인 하자가 있는 것도 아닌데 네. 추인을 거절하겠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쉽게 추인을 받기 위한 카드 중에 하나다. 네. 사실은 그 지난 총선 이후에 국힘은
영남 쏠림 현상이 더 심해졌기 때문에 네. 되도록이면 주요 당직일수록 수도권 출신에 배분하는 게 원래는 맞아요. 그렇죠. 근데 사실은. 수도권에 누구 이렇게 했다가 취인이 안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니까 일단 영남을 이제 넣어서 이렇게 해서 다음 주에 열리는 의총에 사실상 한동훈 호가 이제 출범을 한다고 봐야 되겠네요. 여기 앞서 말씀 주신 대로 여의도 연구원장, 전략기획부총장, 조직부총장 이제 누가 임명이 되는지 그렇죠. 봐야 되겠네요. 배현진 의원 들어가겠습니까? 잘 모르겠네요. 그거는 아니 만약에 배현진 의원이 들어가면 진짜 배현진 의원의 실력은 인정. 예. 그 갈아타기 화려한, 실력은 진짜 예, 인정해줘야죠. 그렇지. 네. 인정해줘야지. 예. 그러니까 지금 근데 중요한 것은 이제 1단계 이제 인선이 열흘 걸려서 끝냈고 그다음에 2단계 이제 최혜병 특검으로 가야 되는데 중요한 것은 현역 의원들 최소 10명 이상을 설득을 해야 되는 게 이제 한동훈 대표의 역할인데 그거는 조금 아직 알 수가 없다. 제가 보기엔 당직 인선보다 난이도로 따지면 예. 한 100배는 될 겁니다. 100배. 국힘에서 최상병 특검법을 발의하는 거는 예. 난이도로 따지면 한 100배는 힘든 작업이 예. 될 거예요. 시간이 만약에 길게 걸린다. 뭐 장성철 소장 같은 경우에는 한 12월 말 이 정도 돼야 가능할 거지. 그 전에는 그러면 야당이 그때까지 기다릴 수는 없죠. 그게 될지 안 될지 뭐 언제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네. 12월까지 야당이 어떻게 기다려요. 그거는 안 하자는 얘기하고 똑같은 거죠. 네. 네. 그러니까 참 답답한 전국이 계속 갈 수 있겠어요. 그러니까 당내에서 좋은 리더십이 안 나오면은 이게 정치 전반으로 그 효과가 파급이 되는 거예요. 사실 당분간 한동훈 대표가 진짜 대표가 맞냐 야당의 의심은 계속될 거 아닙니까? 네. 거기에다 이제 겨우 정책위 의장 바꿨는데 이러면 당 대표들끼리 만나서 뭘 협의하고 약속했는데 저 한동훈 위원장이 대표가 분명히 약속했는데 저거 의원총회 가서 뒤집히는 거 아니야? 또 용산에서 찍어 누르는 거 아니야? 그러면은 일단 야당 입장에서는 의심을 해주면 하겠죠. 네. 그러면서 항상 협상이 여기서 지체될 거고 그러면 전국은 더 경색되는 긴장이 높아질 거고 이런 어떤 그 기존의 어떤 그 대결의 문법은 계속될 수밖에 없죠. 만약에 한동훈 대표 자체가 제대로 뿌리를 내렸다. 네. 그리고 뭐 새로운 어떤 리더십으로 간다 그러면 존중 안 할래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걸 어떻게 무시를 하냐고. 네. 그리고 또 저기 한동훈 대표 스스로가 자기가 대표되면 야당에 설득 당하겠다고도 그랬고 그러면은 그래도 대화는 될 거라고. 네. 근데 그게 아니면은 사실 대화하는 게 의미가 없고 이런 걸 괜히 해봤자 다 용산에서 할 건데 뭐하러 대표하고 얘기하겠어요? 거기엔 얘기할 수가 없고. 근데 그렇게 돌아가기 시작하면 사실 한동훈 대표는 대권 주자는 못 되는 거예요. 그렇죠. 대권 네. 주자가 될 수가 없죠. 예. 그런 이미지가 쌓이면 네. 그러니까 어느 순간은 결단을 해서 예. 정말 헤어질 결심을 해야 되는 거죠. 용산과. 그렇죠. 근데 헤어질 결심은 본인 스스로 안 하더라도 최상병 특검법을 한동훈 대표가 추진하는 순간 당연히 헤어지게 된다. 네. 그렇지. 본인의 결심과 상관없이. 네. 그렇죠. 자, 지금 뭐 국회 필리버스터 계속 하고 있고요. 아마 오후 3시쯤 이제 끝날 것 같고 그러면 그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안 문제도 오늘 다 처리가 될 걸로 보이는데 그 전에 그만두진 않을 것 같다. 왜냐하면 주변에 국민의힘 주변에서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 이미 우리가 할 일은 다 했다. 그렇지. 그래서 아니, 이제 저도 방문진에서 그렇죠. MBC 사장 선임하면 돼서 그냥 절차 쭉 보겠다. 이제 이런 방향으로 입장을 바꾼 것 같습니다. 이런 방식으로 그 MBC 장악이 구체화되는 것 같은데 MBC 구성원들은 조금 반발을 세게 하고 있는 것 같긴 해요. 어떻게 보세요? 그 지금 벌써 MBC 새 사장 누가 될지 다 이해 또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지금 민주당에서 이준숙 방통위원장에 대해서 뭐 오늘 탄핵 소추를 통과시킬 것 같은데 네. 저는 전략적으로는 과연 옳은 방법인지 좀 의문이에요. 왜냐하면 이게 탄핵 소추는 국회에서 통과시킬 수 있습니다만 무엇보다도 헌법재판소에서 탄핵 인용 결정이 나올 수 있느냐. 근데
그거는 제가 가능성이 매우 낮아 보이거든요. 왜냐하면 우리나라 탄핵 제도는 다 아시겠습니다만 사법적 탄핵이란 말이에요. 미국처럼 정치적 탄핵이 아니고. 네. 그러면 헌법재판소에서 직무 수행과 관련해서 헌법과 법률에 중대한 위배 사유가 있어야 탄핵 인용이 되는데 탄핵 사유는 있습니다만 이게 과연 헌재가 보기에 탄핵 인용 사유가 될 수 있느냐 저는 대단히 회의적이고 그러면 오히려 대단히 잘못되고 부적절한 윤석열 대통령의 인사권 행사에 대해서 면죄부만 주는 꼴이 되지 않느냐 이런 걱정이 좀 돼요. 어떻게 보세요, 의원님? 네, 뭐 저도 이상민 학습 효과가 그거 아닌가. 지금 어떻게 보면 탄핵을 하고도 아직도 자리에 붙어 있는데 이번에 개각 대상에서 또 빠졌더라고. 네. 그래서 일단은 그렇게 이제 장기화되는 흐름은 예상해야 될 것 같다. 그리고 MBC에 대해서는 이진숙 방통위원장이 더 할 일이 없어요. 그래서 이 부분은 사퇴 안 할 것 같다. 네. 이렇게 하면서 이 부분 뭐 질의멸렬하게 갈 건데 저는 민주당이 말이에요. 그 계속 이렇게 가서 역풍이 걱정이 되고 또 이게 결과가 안 나온다면은 네. 다른 카드 하나를 내는 것도 한번 생각해 볼 수 있다. 어떤 카드요? 저기 이번에 백혜령 경정권 있잖아요. 네네. 이거 특검 발의를 한번 해보면은 이거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가 어떤 입장일까? 백혜령 특검 일단은 발의. 던져보는 겁니다. 저기 지금 공수처에 가 있는데 거가 이종호 변호사가 있다니까 제4부가. 예. 예. 그러면은 또 이것도 공수처 수사보라고 하는 거예요. 사실은 이거는 공수처가 그 저기 뭐냐 2부도 이종호 변호사, 예. 4부도 이종호 변호사 예. 이렇게 되는데 찾아갈 데가 없으니까 글로 간 거 아니에요. 일단 백경정은 그래도 그래가지고 이재명 부장은 진술은 상당히 수사 의지가 했는데 있다라는 얘기가 아니 처음에 저기 뭐냐 수사 의진 있다가 이종호 건이 나오면서 또 꼬인 거잖아요. 이게 근데 지금 그분들이 이종호 관련해서는 그 저기 뭐야 수사 못하게 그 배제되지 않았나요? 아니 피신청을 했죠. 아니 피신청도 하고. 진술 다 받고 다 끝난 다음에? 다 끝난 다음에 녹취록 다 보고 그리고 직무 배제했으면은 그 사이에 뭐 용산으로 정보 다 빠져나갔지 뭘 그러네요. 중요한 게 뭐 그 다음에 수사 잘하든 말든 저기 뭐냐 이미 길목에서 다 지키고 정보 다 빼냈는데 뭔 소리입니까? 네. 그러니까 이게 예. 이런 문제들까지 있는데 하필이면 거기 2명의 검사가 있는 기관에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건 이해 충돌의 소지가 있고 기관 내에서는 이게 아무리 직무 회피를 했다 하더라도 한 기관 안엔 있다. 여전히 과천에서 만나고 있다 이 사람들끼리. 그럼 밥 같이 먹을 수도 있는 거고 뭐 얼마든지 할 수도 있는 건데 그 해당 직무에서 배제했다는 걸 안심할 수 있냐? 그러면- 이런 식으로 네. 일단은 보면서 요 사건 진행에 따라서 이 특검에 대해서 한동훈 대표의 견해를 한번 물어보는 거예요. 그리고 받을 여차하면 거라고 한번 보세요? 아니 그러니까 저기 마약과의 전쟁을 선포한 게 누굽니까?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셨죠. 본인이잖아요. 네. 본인이 한 거 아니요. 네. 그래서 여기에 이해관계가 없으면 네. 아니 그럼 왜 못 받냐고 이런 네. 식으로 압박을 해야 되는 거죠. 네. 지금 경찰, 검찰 여기서 다 문제가 생겼는데 공수처는 이런 문제가 있다. 그럼 이건 받아야 될 거 아니냐. 이렇게 한번 압박을 해보고 던져보는 거죠. 어떻게 나오는지. 근데 당장 오늘 보면 조선일보 프레임이 네, 그렇죠. 민주당 공격으로 바뀌었어요. 그래서 지금 뭐 특검과 탄핵이 이렇게 많이 제기할 수가 있는 거냐, 뭐라고 이제 비판을 하기 시작했거든요. 뭐 탄핵. 예. 뭐 동아일보도 그랬고. 그러니까. 제가 사실 걱정하는 게 한국일보도 그래. 그거예요. 지금 이진숙 방통위원장에 대한 탄핵도 제가 반대하는 이유가 이 국민적 피로도가 높아지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너무 많아요. 숫자가. 일단 탄핵도 뭐 이상민 행안부 장관뿐만 아니라 전직 판사들에 대한 탄핵, 검사들에 대한 탄핵, 그리고 역대 방통위원장들에 대해서 추진했던 탄핵 너무 많고 특검법도 그 최상병 특검법, 뭐 한동훈 특검법, 또 이런저런 뭐 김건희 특검법 너무 많아요. 그 국민들이 보시기에는 조금 내용이 헷갈릴 수도 있고 탄핵 특검법은 매번 나오는 얘기, 똑같은 얘기 이런 피로도가 쌓일 수가 있거든요. 그리고 이 마약 수사와 관련한 외압 의혹은 사실은
최상병 특검법의 관련자들이 그 사람이기 때문에 최상병 특검법의 수사 범위에 만약에 법안이 통과돼서 실시된다면 수사 범위에 포함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엔 선택과 집중을 해야 돼요. 네, 제가 네. 보기엔 특검법도 지금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건 최상병 특검법의 통과고 네. 탄핵은 정말 중요하고 반드시 해야 되는 탄핵을 위해서 탄핵 카드는 정말 아껴둬야 된다. 지금 상황에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근데 사실 그 민주당 입장에서 좀 반론을 해보자면, 대통령이 노상 거부권 행사를 하니까 국회 차원에서 할 수 있는 것은 탄핵 또는 뭐 특검 이거밖에 없지 않냐. 뭐 다른 전략적 수단이나 선택할 게 없다. 그리고 이미 국회 차원에서 청문회도 하고 뭐도 하고 막 이러면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데 어쩌란 말이냐. 우리는 최선을 다하고 있다. 이렇게 항변하시거든요. 근데 그게 국민들께서 보시기에는 아이고, 예. 윤석열 대통령이 상식을 안 지키고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도 맞는데 민주당도 의석수가 너무 많다고 매번 탄핵 그리고 청문회도 여러 차례 하고 특검도 이런 특검 저런 특검을 야당에서 얘기하니까 똑같이 자기 마음대로 하는 것처럼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고 봐요. 그렇게 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사실은 지금 국정 운영의 난맥상에 대한 국민의 분노 게이지가 쭉 올라가야 되는 상황인데 네. 아유 뭐 이놈도 보기 싫고 저놈도 보기 싫어 이런 정서가 확산되면 그게 안 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쫙 몰아가야 돼요. 그렇죠. 예. 그게 가장 걱정스러운 측면이에요. 예, 예.